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 홍익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 있는 노기섭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제 이어지는 강의를 앞에서 들으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겠으나 요 강의를 혹시 뚝딱 하고 들어오신 어떤 시청자가 되겠죠. 그런 학생이나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는 분은 약간 낯설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픽스드 포인트 리프레젠테이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서 매 강의마다 짧게 말씀드리는 건데, 제 강의는 시리즈로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개의 시리즈로 나눠 가지고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시리즈가 어떻게 와 있냐면 현재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상태고요. 요거 마쳤고, 왜 제가 이걸 했는지 과정 소개, 동기부여, 목표 이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하는 강의가 동영상 강의가 요 이전 강의로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요거 두 개를 이제 듣고 오셨다고 하면 10진수를 2진수로 하면서 유한 이진수, 이진소수, 무한 이진소수, 그 다음에 실수 체계, 실수 체계라기보다는 수체계죠. 수체계, 진법 변환 이런 것들을 요 강의에서 다루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컴퓨터를 배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컴퓨터가 어떻게 숫자들을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서 살펴본 내용은 어떤 거죠? 무한 잘 안 써지네.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써지네요. 이진소수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무한히 반복된다는 거죠. 소수점이 안 끝나는 것들이 우리 수체계에서는 유한하게 끝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요거를 살펴봤는데, 자, 이제 요거까지 이제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요 다음부터는 뭐냐면, 자, 컴퓨터가 이 숫자들을 표현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고정 소수점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요, 부동 소수점이라는 걸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을 하나의 동영상으로 만들까 하다가 하나로 하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다 도망갈 것 같아서 고정 소수점으로 표현하는 방법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부동 소수점 방식을 다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또 이렇게 하든 두 개 다 무한 이진소수는 어쩔 수 없이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근사를 하게 되고, 근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려고 해요. 참고로 제 강의는 강의 자료 PPT를 제가 GitHub에 정리해 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 요 밑에 가면 설명하는 거 이렇게 클릭하면 내용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기 가보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요거를 할 거고, 클릭해서 한번 가보세요. 여기 클릭하면은 슬라이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왜 안 되냐?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체계적으로 좀 유튜브가 여기 중구난방 이렇게 추천 동영상이 따로따로 올라와서 찾기 힘드실 때 참고하시라고 같이 올려놨다는 점 같이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 비트에 대한 개념을 이제 피해갈 수가 없어.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중학교 때 했던 거, 고등학교 때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하고 생각하시고 참고 들으세요. 난 도저히 못 참겠어, 꼰대 교수님. 그러면 저는 듣는 거를 추천하는데 네가 그렇다면 그냥 안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건 현재까지 기술로 0과 1밖에 없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요 내용이 달라질 거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현재까진 그래요. 0과 1로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왜 0과 1밖에 표현을 못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냐. 그거는 이 컴퓨터의 정보를 표현을 하는 게 트랜지스터라는 놈을 트랜지스터 이렇게 삑삑 이렇게 삐져나가죠.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뭐 전자과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요. 뭐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뭐 콜렉터라는 놈이 있고 에미터라는 놈이 있어서 뭐 이렇게 전류가 오는데 손가락을 쭉 밀어주면 여기가 붙겠죠. 붙으면 이렇게 해서 신호가 가면 1. 손가락을 뚝 떼면은 얘가 뚝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신호가 안 가면 0.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뭐 옛날 컴퓨터는 뭐 수천 개, 요만한 손톱만한 데에 뭐 수천 개, 뭐 수백 개, 수천 개, 지금은 뭐 수만 개, 집적도가 엄청 높아지는 거죠. 저는 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이거 트랜지스터를 쓴다. 트랜지스터가 0 아니면 1을 표시할 수 있다. 그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전작과 교수님이 제 강의를 보시면 아주 웃으실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요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어떻게 정보를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3개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요 3개 다 전기를 손가락으로 안 눌렀어요. 안 누르면 다 안 통하니까 0, 0, 0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위치를 이진법이니까 진법의 어떤 자릿수로 보는 겁니다. 2의 0승자리, 2의 1승자리, 2의 제곱자리 이렇게. 다 0이니까 0으로 곱해주니까 이거는 뭐 0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에 불이 들어오면 요거 하나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쭉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될 테니까 다 캔슬 되겠죠. 그래서 1.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올 수 있죠? 요건 꺼져 있고 요거 들어오게 되면 2의 1승자리니까 2. 감 오시죠? 0부터 1, 2 쭉 올라갈 거예요. 2개 들어오면 3, 4, 5, 6, 7, 네 여기까지. 또 전부 다 꺼지는 것부터 해서 전부 다 들어오는 것까지. 그러면 트랜지스터를 3개를 쓰면 몇 개까지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0부터 7까지니까 총 8개가 표현 가능하죠. 8개. 이거는 우리 앞선 동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법의 개념하고 정확히 동일한 거죠. 그러면 표현할 수 있는 개수는 2의 n승. 지금 n이 트랜지스터가 3개니까 2의 3승은 뭐요? 8인 거죠. 그래서 n개의 트랜지스터를 이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2의 n승계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10진수로 보면 뭐예요? 0, 1, 2, 3, 4에서 뭐 어디까지 한다? 2의 n승. 정확히 2의 n승 개인데 0부터 시작하면 2의 n승 마이너스 1까지 가겠죠. 개수로는 2의 n승, 10진수로면 2의 n승 빼기 1까지 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네, 약간 초딩 수준이죠. 나를 너무 무시하지 마. 이걸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컴퓨터 메모리 구조를 한번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는 메모리가 하이어라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층을 갖고 있다고 해요. 계층은 층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층이 있다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미지는 여기서 제가 살짝 훔쳐왔습니다. 링크 참고하시고. CPU에서 컴퓨터 구조를 나타내는 건데, 컴퓨터 구조의 맨 밑에는 하드웨어들이 있죠. 키보드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리무버블 미디어. 리무버블? 이거는 이제 뺄 수 있는 거죠. 넣다 뺐다 하는 거. 뭐요? 뭐 스피커 잭, 또 프린터 잭, 뭐 USB 뭐 그런 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카메라, 마이크, 뭐 비디오, 뭐 리모트 소스, 원격 소스, 아더 소스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구조가 뭐 임시 템포러리 저장하는 메모리가 있고 퍼머넌트 저장, 그러니까 영구 저장하는 게 있는데, 뭐 요거의 구분은 뭐냐면 전기가 꺼져도 메모리상에 남아 있느냐. 요 앞에 있는 트랜지스터들은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자 눌러주잖아요. 야,
다 빼. 아니면 세 개면 세 군데 다 넣어. 아니면 몇 번째 뭔 넣어. 이렇게 할 거잖아요. 되게 재밌지 않냐? 예, 넣다 뺐다 하면은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넣다 뺐다 숫자를 표현하다가 전기가 폭 나갔어. 정전됐어. 그러면 갑자기 꺼지니까 정보가 딱 없어지죠. 근데 그런 걸 템포럴 메모리라고 하고요. 스토리지가 메모리랑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퍼머넌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파일 저장하기를 눌렀어. 그러면 하드디스크에 쓰겠죠. 0과 1로 이렇게 자석에다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면서 막 쓰겠죠. 스크래치 난 건 1, 안 난 건 0 이렇게 쓰고, 아니면 광학장 치면 스크래치 내놓으면 빛이 통과가 안 되거나 반사가 잘 안 되면 1, 반사가 돼서 들어오면 0,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쪽을 메모리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그리고 CPU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거를 뭐 캐시 L1 메모리, L2 메모리, 뭐 L3 메모리, 이거 캐시 메모리의 종류예요. 뭐 자세한 얘기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관심 있으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뭐 컴퓨터 공학이랑 있어요. 컴9 이렇게 찍찍 옆으로 써지죠. 컴9라는 수업이 있는데, 컴퓨터 구조라는 수업이 있는데, 뭐 동영상 같은 거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저같이 할 일 없는 사람이 올려놓은 강의가 있을지도 몰라요. 가서 한번 보세요. 저는 그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메인 메모리는 CPU에서 직접 접속을 합니다. 나머지는 안 해요. 자,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메모리 구조가 되는 거죠. 메모리 구조를 좀 살펴볼까요? 슬라이드를 좀 지우고, 여기 디스크, 이렇게 하드 디스크라고 부르죠. 하드 디스크는 세컨더리 메모리입니다. 전기 꺼져도 계속 있으니까. 요게 어떤 파일들이 써 있는 거죠. 파일의 내용들이. 그러면 메인 메모리로 올려야 돼요. 램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러면 얘가 뭐 메인보드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뭐 캐시 메모리 갔다가 아니면 CPU 갔다가 뭐 이렇게 쭉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죠. 이거를 구성하는 게 다 기본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트랜지스터. 메모리는 요 세컨더리 메모리 말고요, 퍼머넌트 메모리 말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뭐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값비싼 걸 쓰면은 속도가 빠르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갑니다. 아주 빠른 거는. 대충 느린 거는 이제 램에서 많이 쓰겠죠. 그래서 CPU는 뭘 하냐면 데이터나 프로그램 인스트럭션 명령어를 어디로? CPU 내부 메모리로 가져옵니다. CPU도 요 내부 메모리 레지스터라고, 얘도 메모리인데 그냥 CPU가 쓴다 해서 그냥 레지스터라고 불러요. 레지스터도 메모리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불러오고 CPU는 오퍼레이트를 하죠. 연산을 할 건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 프로그램이 여러분 명령어들 써놓으면 그 명령어에 따라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오퍼레이트 하겠죠. 작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데이터는 either send to output device, 아니면 뭐 아웃풋 디바이스면 어디죠? 스피커로 내보낸다든가 아니면 프린터로 출력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장하기 누르면 퍼머넌트 메모리 하드나 뭐 USB 같은 데다가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anyway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뭔가를 컴퓨터로 일을 시키려면 뭐 이런 복잡한 이런 구조들을 포함을 해서 어딘가에 메모리 디바이스에 저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냐. 근데 그 중에서도 플롯 데이터, 실수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우린 실수에 제일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성이든 뭐 글자, 텍스트든 동영상이든 어쨌든 컴퓨터에 저장될 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처음에 숫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숫자로. 컴퓨터가 제일 좋아하는 건 정수긴 한데, 정수가 제일 빠르고 처리도 간단해서 정수긴 한데, 실제 우리 사는 세상은 정수만 갖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 그 수많은 수들이 있는데,
그래서 실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길래 도대체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 허접한 근사 에러가 발생하는 거냐? 이거를 설명하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메모리 유치원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고정 소수점 방식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fixed point number, 고정 소수점, 고정된 점의 숫자죠, 넘버. 숫자를 표현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되게 이렇게 좋죠? 이렇게 좋죠?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실수를 저장을 할 때 32비트를 사용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32비트를 쓴다는 거는 무슨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트랜지스터 32개 갖다 놓고 키고 끄고 켜고 끄고 위치에 따라서 그거를 하면서 저장을 할 건데, 아까 할 때는 트랜지스터 3개를 쓰면 0부터 7까지 전체 8개를 표현하잖아요. 그럼 32개를 쓰면은 실제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2에 32개만큼. 그러니까 0부터 음수는 없다고 가정하면 0부터 2에 32승 빼기 1까지 표현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음수도 있고 소수점도 있잖아. 이거 어떻게 저장해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여기 비트가 0인 것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31번째 그러면 총 32개가 되는 거죠. 0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거 소수점까지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겨? 잘 모르는 거죠. 니네 알아? 알면은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실수는 이거를 생각하겠죠.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잖아. 그러면 일단은 한 개 비트를 희생을 하자. 맨 앞에 비트를 여기 아무것도 표시 안 하면 양수라고 하기로 하고, 음수도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음수는 그냥 1이라고 써주면 음수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던 대로 우리가 플러스면 아무것도 안 붙이고 마이너스면 이렇게 붙여주듯이 사람 사는 거랑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정수부하고 실수부는 그럼 어떻게 나누지? 소수점 앞에 있는 정수들하고 소수점 아래에 있는 실수부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반띵에 남은 것 중에 그래서 앞에 반띵해서 여기 15개 비트를 정수를 여기다 써주고 뒤에 있는 16개가 남았겠죠. 소수 프랙탈 파트라고 합니다. 프랙셔널 파트 이렇게 뭐 부르기도 하는데, 프랙셔널 파트를 여기다 써주면 되겠네. 오이 다 됐네. 이 겁나 좋아. 막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네, 좀 더 한번 볼게요.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맨 앞에 있는 거를 사인 비트라고 합니다. 뭐 다른 말로 MSB라고 부르기도 해요. Most Significant Bit. 뭐 제일 중요한 비트다 해가지고 맨 앞에 대가리가 제일 중요하죠. 맨 앞에 있는 놈이 MSB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 실수 표현이니까 그냥 사인 비트라고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5.626 얘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러면 여기 5 플러스니까 0이라고 쓰면 되겠네. 일단 5를 이진수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나눠주면 되죠. 나누면 이 1은 2, 나머지 0 이렇게 가는 거죠. 2의 0승, 2의 1승, 2의 제곱승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되죠? 소수점 부분은 얘는 나눠주는 반면에 얘는 진법에 해당되는 숫자로 곱해주면 되죠. 언제까지? 1이 나올 때까지. 자, 곱하면 1.250. 요거는 오버플로우 되는 거는 앞으로 떼낸 거죠.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되는 거고, 요거 떼낸 거 나머지 요거를 가지고 요거만 남겠네요. 요거 남는 거 가지고 곱하기 2 해보면 뭐가 돼요? 0.5.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 그래서 요거에 그대로 곱하면 되죠. 오버플로우가 안 생겼으니까. 첫 번째 1 생겼으니까 1 보내고 나머지 보니까 0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끝난 거죠. 그래서
이진수로 표현하면 0.626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진수로 볼 때는 0.101이 되는 거죠. 오, 겁나 쉽죠? 여기까지는 행복해. 자, 여기 봅시다.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거니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는 그냥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5는 101이었죠? 1 여기 0, 1 여기다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소수점의 첫 번째 자리는 2의 마이너스 1승짜리일 테니까 여기 1이 되겠네요. 1, 0, 1 이렇게 돼야 돼. 여기 오타가 있네요. 오타 수정하고 오겠습니다. 오타를 수정했어요. PPT 이거 오타 나온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다 애니메이션 넣으면서 만들려면 진짜 엄청 힘들어요. 챗 GPT도 잘 못 만들더라고. 다 일일이 수작업 한 거라. 혹시 오타 난다고 저희 오타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저도 못 봤어요. 다시 보면 네, 처음에 첫째 자리 1, 0, 1 넣어주고 소수점은 점 찍고 노란 부분에 1, 0, 1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럼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죠? 뭘 어떻게 그냥 다 0으로 채우는 거죠. B 양쪽에. 그러면 제 머리대로 안 보이나? 이렇게 보이죠? 네. 그럼 완성이 된 거죠. 여기까지 행복해. 그러면 실수 에러, 컴퓨터가 대부분의 케이스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아주 간단하게 0.1이라는 제가 화면을 자꾸 끊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약하게 감기에 걸렸는데 찍다가 보면 목이 간질간질해가지고 계속 중간에 기침을 하게 돼서 끊었다 켰다 끊었다 켰다 그럽니다. 잡설은 그만하고 0.1을 나누면 0.1이니까 0은 그냥 2의 영승인 거죠. 거기다가 0 곱하면 되죠. 0.1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는 이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계속 2를 곱해주는 거죠. 2를 곱하면 순환이 생깁니다. 무한소수가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잘 보이나요? 이렇게 얘가 무한대로 계속해서 계속 2를 곱해도 0으로 안 떨어져요. 이진수로. 소수점은 약간 특이하죠. 정수 부분은 반드시 끝나죠. 근데 소수점 부분은 안 그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틀린 거예요. 계속 무한대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우리 0 넣어주고, 이거니까 정수분은 0 넣어주고, 뒤쪽에다가 0, 0, 0, 그 다음에 1, 1 놔주고 계속 가겠죠? 이렇게 쭉 계속 가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표현한 거를 이진수 비트로 쓰면 요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불 켜고 끄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작동법은 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컴퓨터 쪽 하니까 그거 궁금한 전자과 가서 수업 한두 개 정도 들어보세요. 전자과 뭐 전자기 개론인가 뭐 그런 비슷한 거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비트 수에 제한이 있죠. 여기까지. 여기 이상은 못 가잖아. 그러니까 어디에서 잘린 거예요? 총 16개까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열하고 그렇죠? 여기서 순환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어쨌든 여기 16개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뒷부분에서는 더 이상 조장을 못 하죠. 고정 소수점 방식에서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소중한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사적으로 날아가는 거, 버리는 거야. 없어져. 못 찾아. 그러니까 이런 소수점 밑에 있는 큰 부분들이 큰 부분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값들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근사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값과의 오차는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0.1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뒤쪽 부분인 거죠. 실제로 빼보면 뭐 이렇게 나와요. 0.00000000238. 근데 실생활에서는 거의 뭐 얘는 우리는 여러분들 소수점 이하 몇 가지 쓰세요? 뭐 많이 써봐야 세 자리 네 자리까지 쓰잖아. 그러면 요 밑에 거는 뭐 거의 뭐 0.1과의 오차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배수로 증가하니까. 선형으로 이렇게 오차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10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10에 1승씩 마이너스 1승씩 추가될 때마다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처음에는 확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 있는 값들은 사실 무시할 만하죠. 우리 사는데 크게 지장 없어요. 근데 정밀한 연산이나 과학 연산 같은 거 할 때는 중요할 테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제약이 있어. 나는 32비트 다 못 쓰고 난 8비트만 쓸 거야. 그러면 요게 약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네, 아니면 은행권이나 군사 쪽, 아니면 뭐 IoT 중에 인베디드 IoT 중에 뭐 정확한 연산이 필요한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람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데, 막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가까이 오는데 사람이 퍽 치면 안 되잖아. 기계가 사람을 막 치고 다녀도 돼. 인공지능이 사람이 죽는데 사람이 다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미세하게 오차가 나서 피한다는 게 툭 쳤는데 죽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반 생활에서 크게 안 중요한데. 그럼 최대 최소값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쭉 넣어볼까요? 크게 한번 가봅시다. 여기 정수 부분만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정수들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렇죠. 2의 15승 개만큼 쓸 수 있는 거죠. 0 포함해서. 그러면 제일 작은 값은 다 앞에는 0이고 1 채워놓으면 뭐 얘는 1인 거죠. 0 빼고 1부터 시작해서 요거 빼기 1만큼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맥시멈은 어떤 거죠? 다 1로 채우면 되죠. 1로 채우면 뭐예요? 뭐 요거니까 요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값은 얼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거를 x라고 치면 x에다 2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14승부터 0승은 1승이 되고 1승은 2승이 되고 14는 15승이 되고 빼주면 되죠. 2x 빼기 x는 x니까 다 캔슬되고, 이거 뭐 수열이라고 하나? 등비 수열이라고 하나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값은 뭐야? 요거만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이게 최대값이 된다. 그러면 그거를 제가 전자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32,767. 그러니까 32비트 체계에서 고정 소수점을 쓰면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제일 큰 숫자는 뭐야? 32,767이 되는 거죠. 야,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숫자는 어떡하지? 뭐 작은 숫자는 정수에서 제일 작은 숫자는 0일 테니까 뭐 0은 0이고 1은 1이요. 근데 나는 4만 정도의 값을 담고 싶은데 얘는 못 담는 거죠. 이거 바보 아니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트가 하나씩 켜지면서 이제 스파크가 생기는 거죠. 두 배씩 커진 거예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배수로 익스포넨셜하게 커지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값은 더블이 될 겁니다. 여기는 값의 범위가 작아서 거의 똑같은 거로 보이는데, 이제 0에서 2, 2에서 4 가는 걸 별로 표시 안 나는데, 값이 어느 정도 되면 한 10비트, 12비트 가면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죠. 또 제일 큰 거는 15개의 라이트가 여기 0번부터 15번까지 트랜지스터가 불이 들어오는데, 총 16개가 15번까지 다 들어오면은 맥스 값이 되는데, 그때 맥스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로 도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정수 부분은 그렇다 쳐. 그러면 소수 부분은 어떨까요? 소수 부분은 우리 16개 쓰기로 했죠. 그럼 0까지 포함하면 프랙셔널 파트는 총 요만큼 65,000개 정도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 최소값은 뭐예요? 다 0으로 채우고 맨 끝에만 1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다 0이니까 0 곱하기 뭐는 0이니까 다 없어지고 맨 끝에 거 하나만 살아남겠죠. 2의 16, 얘도 1이겠네. 또 오타입니다. 오타 수정 좀 하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자, 오타를 수정했어요. 이거 난 몇 번 봤는데 이 오타가 안 보이던데. 맨 끝에만 1인 거죠. 1이면 요것만 남아서 2의 16승분의 1이니까 제일 작은 수라고 한다면 0.00000000015 정도 되겠네요. 뭐 뒤쪽 근사로 해서.
자, 그 다음에 맥시멈 넘버는 어떨까요? 맥시멈 넘버는 소수점 이하를 다 1로 채우면 되겠죠. 1로 채우면 얘는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1 곱하기 2의 얘 또 오타죠. 마이너스 2승. 오늘 왜 이러지 진짜? 진짜 긴장되네요. 저 좀 오타 좀 고치고 올게요. 마이너스 2승 되고 맨 끝에가 2의 마이너스 16승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 값은 뭐예요? 등비수열이죠. 얘를 x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또 x 곱해주면 되죠. 2x 곱하면 1승은 0승이 되고 2의 마이너스 2승은 1승이 되고 2의 마이너스 16승은 여기로 오겠죠. 그래서 빼주면 되죠. 그러면 얘랑 얘랑 다 날라가고 이렇게 날라가고 얘까지 날라가고 2의 0승 빼기 요거가 되는 거죠. 2x 빼기 x는 x니까 그럼 얘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이 어떤 수의 0승은 1이니까 요거 빼면 1 빼기 뭐 요 값. 그러면 근사적으로 0.9999985. 그러면 거의 1인 거죠, 얘는. 여러분들은 그냥 퉁쳐서 1 이렇게 하죠. 문과 쪽 계열은 1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미세하게 보는 거죠. 공대생들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쭉 오면서 점점 줄어들 겁니다. 요거는 아까 올라가던 거고 지금은 소수점 이렇게 불이 켜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값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반씩 줄어들게 될 겁니다. 반씩 줄어들고 어프로칭, 만약에 얘가 다 불이 들어오면 리칭 투 1이 되는 거죠. 1 빼기, 그러니까 불이 다 들어오면 111 다 써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봤던 대로 1에 근접하게 되겠죠. 거의 1인 거죠. 1로 근접하게 된다.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본 게 다예요. 이게 고정소수점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이게 사람의 직관하고 너무 똑같기 때문에 니네가 생각하는 거, 제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쓰는 거 그대로 그냥 비트에다 옮겨놓은 거죠. 그런데 얘가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뭐겠어요? 범위가 큰 수를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봤듯이 32,767보다 큰 수는 표현을 못 하겠죠. 자, 그러면 작은 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작은 수는 뭐 이 정도 된다 그랬죠. 큰 수는 이것보다 표현 못하고 작은 수는 요거보다는 더 작은 소수는 표현 못하는 거죠. 난 0, 2로가 아니라 0, 0, 뭐 1 이렇게 표시하고 싶으면 이거는 표시 못하는 거죠.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두 번째 경우에도 뭐 맥시멈도 뭐 정수 다 채우고 소수부도 다 채워도 뭐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보다 작은 수는 요거보다 작게 못 만들고 큰 수는 요거보다 더 크게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얘의 고정소수점의 리미테이션 내지는 디스어드밴티지 단점이라고 보면 어떤 그 범위가 그냥 너무 순진해. 너무 작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소수점 이하로 나갈 수 있는 것도 너무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수 부분에서 커질 수 있는 부분도 너무 좀 적어. 좀 겁나 없어 보여. 그래서 상당히 안 좋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디스어드밴티지가 1번은 이제 했고요. 4번까지 있어요. 얘는 리지드 빛 알로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그냥 딱 리지드가 딱딱한 거죠. 뭐 이렇게 약간 갈대처럼 휘는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소수점 딱 잘라놔가지고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비트를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뭐 큰 정밀도가 필요한 거나 뭐 큰 숫자가 필요 없어요. 나는 1이야 뭐 나 2개만 써 뭐 이렇게 쓰면 나머지 비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메모리는 다 낭비되는 거죠. 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 한다는 게 있고 프리시전하고 레인지에서도 플렉서빌리티가 상당히 떨어진다. 유연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모리가 낭비가 되는 거죠. 굳이 안 써도 되는 메모리를 왜 쓸데없이 고정소수점을 해놔가지고 낭비시키는 거냐.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겠죠. 그러면 어떤 솔루션이 가능한 게 있어요? 교수님, 고정소수점 방식에 단점이 되게 많네요. 장점이라고 하면 뭐예요? 딱 정해져 있어서 이해하기 쉽고 계산 편리하고 또 빠르겠죠. 뭐 소수점 딱 정해진 부분들만 딱 하니까. 그런 반면에 뭐 단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 뭐 대안이 없나요?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대안을 극복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고정이잖아요. 야, 그러면 고정하지 말고 부동이 둥둥 떠다닌다는 뜻이 있다고 하네요. 둥둥 떠다니는 거. 소수점을 막 움직이게 하면 돼. 야, 움직여. 가만히 서 있으면 다 죽어. 뭐 해가지고 네, 소수점을 적용하면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꼰대 강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강의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잠깐 끊었다가 근데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소수점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최대 최소값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뭐가 있더라? 한계가 있고 낭비가 있고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더라. 그래서 단점들은 다음 시간에 볼 건데 그 영상은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강의하고 쓸데없이 길게 얘기하는 꼰대 강의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